혈관감 저장의 필요성인데요. 제가 단감만 쭉 하다가 이제 제가 부산대학교인데 농과대학은 밀양에 있습니다. 경남 밀양이고 경북 청도인데 인접해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주까지 한 번씩 서구경대까지 강의하러 가려고 1시간 반씩 걸리는데 청도까지는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되게 인접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청도관시 연구를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청도관시 가공 쪽하고 이렇게 관련해서 방문도 하고, 청도관시 그 방근시나 말랭이 이런 것들 내지는 그 이외에 어떤 가공품들을 더 연구할 게 있을까 해서 이제 기술센터도 들르고 농가도 만나보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다고 이제 그런 연구들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제가 단감 저장하려고 하던 사람이잖아요. 가공은 우리가 잘 한다고 잘 되니까 교수님 그동안 저장 연구를 많이 해오셨다 그러니까 이 청도관시 저장 좀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왜요? 다 가공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저장할 게 저장 기술이 필요합니까? 예,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저장 기간이 아직까지는 너무 짧아서 가공 일수가 짧다라는 거고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가공하려다 보니까 가공 시설이 굉장히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저장 기간을 늘려주면 또 저장 중에 로스나 이런 것들도 좀 줄여주면 적은 인력과 그다음에 적은 설비를 가지고 좀 오랫동안 가공할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장고를 갖고 계시거나 또 시설, 기계를 위한 가공이 아니시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연 탈삭은 자연 탈삭대로 진행되는 부분은 있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기계 탈삭 쪽 시설을 이용한 탈삭이 아니라 가공, 꽃감 가공 쪽이 하실 분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은 시설 규모를 가지고도 가공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려면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돼야 될 게 원물의 보관, 저장이 잘 돼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 연구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필요성을 보시면 가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율이 전도되고 또 저장을 잘하면은 이제 상품성이 좋아지죠. 그다음에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이 경감되고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하려고 하면 원물이 오랫동안 신선하게 저장이 돼야 지금 이외에 새로운 상품들에 도전해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홍시만 하더라도 수확기 때에 거의 홍시로 판매되고 1월달이나 2월달 심지어는 3월달에 나오는 홍시를 구경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저장이 잘 되게 되면 12월 이후의 홍시도 가능해지고 그런 신상품들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홍시 가공을 하지 않지만 홍시로서 상품을 만드시지 않지만은 생산된 감이
다른 여러 상품으로 판매되게 되면 여러분들 생산해둔 곡간 가격도 올라가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신수요, 자꾸 신상품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도 반시입니다. 아마 오늘 둥시 사진은 한 카드도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김유경 회장님하고도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아까 한 3년 동안 지금부터 하게 될 둥시 연구가 끝나고 한 3년 뒤에쯤 되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일러서 조금 아쉽습니다. 예. 청도 반시 사진이고요. 저장의 문제점부터 우선 짚어봐야 해결책이 나옵니다. 지금 영동둥시는 저장을 자연 건조를 하시니까 저장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일부 저장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좀 편안하게 제가 경북 쪽에 가까운 경남에 있으니까요. 밑에 쪽 얘기도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보시고요. 저도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질문 이런 것들을 좀 받으면서 편하게 한번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영동둥시는 저장 관련해서 저장 전에 어떤 문제들이 있죠? 저장 도중에 감이 많이 물리는 현상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효율적으로 조절시킨다면 어떻게 하면 감이 물리지 않는가 그걸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물러지는 게 이제 전공용어로 얘기하면 이제 연화 이렇게 얘기하면 물러진다. 이런 부패는 별로 없이 홍시되는 홍시. 예, 그러니까 부패를 동반하는 홍시가 많습니까? 부패는 동반하지 않으면서 그냥 홍시가 되고 물러집니까? 예. 연화. 지금 연화의 표현이 잘 안 됐는데, 연화는 우리가 홍시되는 건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쪽 부분은 어떠세요? 부패 쪽은? 썩어 나오는 거. 부패는 이제 상처가 아니고 부패가 거의 안 돼요. 예. 근데 따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흙이 생긴 게 부패가 되고. 예.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을 상당 부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건 어떠세요? 그러면 부패의 주 원인은 청도반시도 그렇고 상처거든요. 수확을 조심해서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지금 영동둥시를 수확하실 때 상처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좀 조심스럽게 수확을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큰 문제가 안 돼서 어차피 가공할 거니까 좀 터프하게들 수확하세요? 조심스럽게 하지만은 예. 한꺼번에 다 가공을 다 못하잖아요. 예. 저장을 해놓고 예. 가공을 하다 보면 몇 개는 많이 물른단 말이에요. 예, 대충 내가 듣기로 청도반시하고 영동둥시하고 해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청도에 가서 제가 지금 그때 청도군으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부터 매년 가서 한 지금부터 한 10월달 요 사이에 매년 가서 청도반시 저장 교육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때 가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수확할 때 상처나지 않게 조심해서 수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정 저장 온도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그 두 개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그 적정 온도가 몇 도인가 그걸 말씀해 주시죠. 예,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부패 이런 가시들이 이제 가공하려고 깎으면 이렇게 돼서 가공할 수가 없게 되죠.
그다음에 부패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수확할 때 이제 과실끼리 부딪히거나 이렇게 멍들게 되면 압상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타박상, 멍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포에서 탄닌들이 유출돼서 이렇게 스펀지 같은 물리적인 현상도 생기고 이제 과학적으로 탄닌이 뭉쳐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동도시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좀 상품성이 떨어지죠? 예. 아시는 내용들 같고요. 아무리 마구 다르면 그렇죠. 뭐. 예. 여기 장난하지. 마구 다른 말들이 멍이들 그러는데요. 맞습니다. 예. 자, 지금 부패, 그 다음에 타박상, 연화, 이게 지금 뜰봉감 저장과 가공해서 이제 수확 전에 뜰봉감 저장해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문제들이 혹시 있습니까? 영동도시에 수확해서 저장하는 동안에요. 별로 없으신 것 같네요. 촬영하는데요. 온도 관리가 제일 문제예요. 온도.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좀 이따 온도 나올 거니까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부패멍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수확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모든 농가가 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인건비도 높아지고 이러니까 몇 년 전부터 저수확 수고를 낮추는 거, 저수고를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뜰봉감 청도간식 쪽도 수고는 많이 좀 낮아졌는데 그래도 아직 수고가 높은 나무들이 많고 또 예전부터 이제 뜰봉감들을 수확해온 어떤 관행이라 그럴까요? 반습관적인 부분들이 좀 이렇게 조심해서 다루시지들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가공할 거니까 이런 개념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수확해서 소규모의 농가분들 수확해서 그렇게 오래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고 바로 가공하실 분들은 조금 뭐 편하시게 수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저장을 하시면서 조금 보관을 오래 하시면서 계속 가공을 염두에 두신다면은 수확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수확을 조심해서 하시고 상처나 타박상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게 시작이고 기본입니다. 이렇게 수확하면서 상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저한테 이교수 이거 저장 좀 잘 되게끔 어떻게 좀 해줘봐 이러면 저도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상처가 난 과실들을 부패를 억제시키면서 하는 기술들도 계속 개발하고 있고 또 그런 효과 있는 것들도 나오고 있지만 기본 할 거는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게 뭐 여기서 강의 들으실 때는 또 고개 좀 끄덕끄덕 하시고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하시고는 실제 현장에서 수확할 때가 되면 바쁘고 또 여러분들이 다 수확하시는 게 아니고 인력들을 쓰시게 되고 이러면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조금 더 각성을 하시고 또 인부들 교육이라든지 또 인력의 확보 이런 것들이 좀 여유가 있고 이래야지 상처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를 드린다면은 수확을 하다 보면 좀 수고가 낮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확이 좀 잘 된 과실들도 있고 수고가 높고 주인이 아니고 다른 인부들을 쓰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확이 그치게 이루어지죠. 그런 감들이 있게 돼요. 그러면 상처가 많이 발생된 과실들을 빨리 가공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수확한 과실들은 이제 저장을 하면서
나중에 가공에, 조금 더 뒤에 가공에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하실 게 아니라 그 수학의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가공 시기를 조절하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수학 조심해서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소규모 농가들에서 수학을 아주 조심해서 잘 한 농가들은 오히려 제가 둥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청가반시는 과일 자체적으로는 단감보다 훨씬 더 보고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장을 해보면 단감보다 저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 원인이 상처로 인한 부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감은 과일 하나하나 가위로 다 따죠. 따는 즉시 이쪽에 우리 과침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서 이것들이 다른 과실들의 상처를 내지 않게끔 아마 둥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럼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단감은 가격이 비싸고 떫은 감은 가공할 거고 가격이 단감만큼 안 되니까 거칠게 수확한다, 뭐 이런 개념이 좀 있었는데요. 떫은 감 가격이 단감보다 싸지 않습니다, 지금. 실제 개당 가격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수준까지 떫은 감이 올라와 있고요. 생과도. 그 다음에 노동력 투하 대비 생과의 가격을 보면 순수익은 생과 기준으로만 봐도 단감보다 떫은 감이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단감보다 떫은 감 수확을 훨씬 더 거칠게 하고 있습니다. 농사 고생해서 잘 지어놓고 수확할 때 감들을 다 베리고 계신 거죠. 그게 대한 인식과 자각이 있어야 돼요. 수확해서 소농들 빨리 가공하실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하여튼 기초가 수확입니다. 수확을 얼마만큼 상처 없이 타박상 없이 잘 해내느냐 쪽에 다시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자, 수확 시기인데요. 수확 시기에 따라서 이제 품질의 가공 후에 이건 색깔이 뒤에서 보시면 좀 차이가 나나요? 네. 사실 이거보다 더 숙성이 안 된 과실들도 수확이 되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품질 차이가 더 나는데, 물론 수확 이후에 숙성을 통해서 품질이 색이 나고 품질이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수확 당시에 색이 좋은 과실들을 이 정도의 성숙된 과실들을 가지고 곶감을 만들거나 홍시를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상품이 만들어지죠. 좀 미숫가들도 색이 올라오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수확 시기를 결정하실 게 아니고 수확 시기와 품질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게 있으시죠. 가공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가공을 해서 수확 기간이 길어지고 이러면은 뭐 좀 일찍부터 수확을 해야 되지만 규모가 좀 적은 이런 농가분들은 품질이 잘 올라왔을 때 성숙이 잘 됐을 때 수확을 해주셔야 가공품의 품질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장력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숙성된 과실이 저장력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좀 가속되게 되면은 물러지거나 해서 저장력이 현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조심을 해주시고요. 근데 수확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빠른 해에는 뭐 10월 26일 이때도 설이 맞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수확 전에 설이 피해들이 생깁니다. 여기 대봉 사진입니다. 대봉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대봉이 육안으로 가피가 설이 피해가는
그쪽 꽃받침 주위 부분이 이제 암갈색으로 나타나는 게 대봉스리 피해 과실의 정상입니다. 정상인데요. 이건 좀 심하게 받은 경우고요. 약하게 받으면 잘 보이지 않죠. 근데 특이하게 대봉감은 과피에는 잘 표시가 안 나도 이걸 절단을 해서 과육 쪽을 보게 되면 이 꽃받침 쪽에 과실 하부 쪽에 과육이 더 잘 서리받은 표시가 더 잘 나요. 그래서 이제 서리받은 과실들은 가공을 하게 되면 이 자리가 검게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서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면서 이제 가공이 이 정도면 가공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다음에 서리 맞은 과실들은 가급적 빨리 가공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관계 부분은 말씀을 좀 다 드렸고요. 큐어링이라는 겁니다. 큐어링은 한글로 바꿔 표현을 하면 상처 치유입니다. 치유. 그래서 뭐 치유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과실을 오랫동안 어떤 농산물들을 수확해서 저장을 잘하려고 오랫동안 보관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 빨리 냉장고에 넣는다. 빨리 저온에 넣어서 풍원을 빨리 낮추면 호흡, 우리 숨 쉬는 거 그죠? 호흡 속도가 낮아져서 이제 저장력이 증진된다라는 게 저장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근데 큐어링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제 온도나 습도를 좀 높여줍니다. 저장 전에. 상처 치유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감이나 뜰번감을 가지고 이 정도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예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확해서 뭐 그날 바로 이때 저장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당감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가 적절한 그 예근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진 창고에 바람이 좀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 한 3일 정도 두었다가 뭐 선별해서 저장을 하시든지 저장 후에 선별을 하시든지 하겠는데 그런 기간을 거치면 수확하는 동안에 받은 상처가 좀 아물어서 저장 중에 그 뭐 3일 늦게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숨은 좀 더 많이 쉬고 이러더라도 상처로 인한 부패가는 좀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게 큐어링의 기본 개념입니다. 단감은 실제 그렇게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청도 반실을 가지고 그래서 수확하자마자 저장하고 1일 있다 저장하고 3일, 5일, 7일 있다 저장을 해봤거든요. 이제 상온에서 1일, 3일, 5일, 7일 이렇게 두게 되면 상온에서 그때 수확 시기에는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되죠. 상온 온도가. 그런 온도에서 이렇게 숙성이 됩니다. 숙성도 되고 이제 예근하는 동안에 큐어링 하는 동안에 품질이 올라오는데 5일이나 7일 정도 넘어가게 되면 열화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5일 이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봐지고요. 근데 청도반시는 당감만큼 예근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분석하기로는 당감 같은 경우도 상처가 생기긴 하는데 이렇게 상처가 깊지 않아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예근하면 부패들이 좀 줄어드는데 청도반시는 예근한 거나 한 3일 예근한 거나 하지 않은 거나 부패 발생되는 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상처가 너무 깊어요. 많이 거칠게 수확되고 이래서 이 큐어링으로 인한 효과가 들번감 청도반시에서는 단감만큼 나오지 않더라라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둥실도 연구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청도반시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 연구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적어도 3일 안에는 저장을 하실 분들은 저장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매년 경험을 하시니까 상처와 그 다음에 수확해서 하루 이틀 3일 두고 이렇게 저장을 해보면서 적절한 하루 정도 아니면 이틀 정도가 오히려 부패를 줄이들 하는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시면 적절한 시기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큐어링입니다. 예근을 통한 상처 치유. 그래서 부패를 저장 중에 부패를 억제시키고자 하는 거죠. 이제 수학도 조심스럽게 하셨고 또 예근을 통해서 부패를 억제시키는 그런 노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장 전에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처 부위에 감염되어 있는 이제 세균 곰팡이 이것들의 살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소비자분들이 뭐 처리하고 이러면 되게 안 좋아하시고 싫어하시죠, 그죠? 특히 그 꽃감 만드실 때 이왕 문정이 지금 문제도 많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과학적인 접근보다는 조금 감성적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로 접근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대부분의 농가들은 적정 기준치 안에서 잘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일부에서 조금 과용해서 문제가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산화염소, 플라즈마, 열처리, 유황운정 이런 부분들은 다른 대표적인 이거하고 상반되는 개념은 이제 화학제적인 농약을 처리하는 거겠죠. 살균제들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배제시키고 인체에 비교적 내지는 거의 유해하지 않은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이제 살균 처리를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상처가 좀 있고 상처 주위에 세균과 곰팡이들이 발생돼 있더라도 이제 살균이 되어서 저장 중의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계속 접근하고 있는 쪽이 이산화염소, 그 다음에 오존인데 좀 크게 보면 이게 플라즈마라는 개념입니다. 그다음 열처리는 여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열수에 잠시 담가서 살균하는 이런 방법들. 이게 지금 이산화염소 실험실에서 처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유황분정인데요. 여러분들이 꽃감 가공할 때 유황분정하면 변색을 막고 세균이나 곰팡이들을 살균을 하죠,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저장 전 생과에 처리를 하게 되면 역시 생과 상치에 붙어 있는 세균과 곰팡이들이 살균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과의 유황분정을 통한 이제 살균 이런 쪽의 연구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국내에서 생과를 대상으로 유황분정은 법적으로 허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산화염소를 가지고 이제 부패를 청도반시에서 억제시킨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험을 또 추가 실험을 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산화염소는 그 일반 우리 염소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그냥 염소가 붙어 있으니까 똑같이 뭐 옛날에 그 염소인가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안전성이 확보된 게 지금 이산화염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살균까지도 다 했죠. 그러고 나서 또 저희들이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적정 저장
온도입니다. 제가 2008년일까? 예, 2008년, 2009년 이때 이제 청도에, 그럼 청도반시 저장 연구를 한번 해보자. 예, 그렇게 해서 청도 그 좋은 저장가고 농가들 쭉 둘러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당감 같은 경우는 저장고 온도에 대해서는 거의 세팅이 다 되어 있었거든요. 거의 매뉴얼식으로 당감 저장은 몇 도시에서 저장해야 된다. 교육이 다 되어 있었고 농가나 APC에서 다 인식하고 있었고. 근데 청도에 가면 꽃감 하시는 분들은 조그마든 크든 심지어는 30평짜리 2개씩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물량이 저장이 되고 있어요. 거기 들어있는 게 수억 원이 넘습니다. 근데 저장 온도를 몇 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농가마다, APC마다 저장하고 있는 온도가 달라요.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제가 참 등잔 위치에 듣거나 어떻게 아직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도반시 저장에서 제가 해준 게 별거의 큰 기술이 아니었어요. 딱 2가지였어요. 수확할 때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저도 농사를 지어요. 당감 농사도 해봤고 지금은 사과 농사 하고 있어요. 제가 실제 전정, 적과 수확 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확할 때 얼마나 힘드신지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고 안 하면은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방법 없잖아요. 해야 됩니다.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짜서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가, 어쨌든 힘드시겠지만 수학을 잘하라는 거예요. 2번째 하나는 뭐예요? 청도반시의 적정한 저장 온도를 찾아줬어요. 그게 무슨 첨단 연구입니까? 무슨 획기적인 연구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수학을 잘하는 거하고 저장 온도의 적정 저장 온도에 저장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청도는 제가 가기 전까지는 뭐예요? 저장에 대한 기본도 안 돼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제가 무슨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수학과 저장 온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게 덧셈도 할 수 없고 뺄셈 구구단도 제대로 못 외우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무슨 더 고도의 기술을 가르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무엇을 요구하실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이 잘 될 때 가장 큰 효과가 발휘돼요. 그래서 다른 거에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하고 첨단적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부분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오늘 만약에 교육을 오셨다면 저장을 하실 생각이 계시다면 수학하고 온도 이 2가지만 해도 거의 저장에서 80~90% 이상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저장 온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청도반시에서 적정한 저장 온도를 찾기 위해서 연구를 한 게 감을 한번 올려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영상 1도에도 저장해보고 0도에도 해보고 -1도, -2도, -3도까지 저장을 해보면 감이 어느 온도가 나오죠. 청도반시 같은 경우는 영하 2도하고 영하 2도까지는 안 옵니다. 영하 3도에 저장하면 얼죠. 근데 제가 죄송스럽게도 영도훈풍시는 몇 도에서 오는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에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 밝혀질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청도반시는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바나나 같은 경우는 영도시 우리가 은다라는 것은 과실 안에 들어있는 수분, 물이 동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나를 냉동실에 넣지 않고 가정용 냉장실이 보통 영상 4도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넣어놔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바깥에 나는 것보다 변색도 빨리 되고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토마토 같은 경우도 7도에서 10도 사이에 저장을 해요. 영상.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높은 온도에서 하느냐. 한 0도까지
어차피 과일 안에 들어있는 물이 동결되고 어는 게 과일의 동결 온도가 거의 영하 2도 가까이 되는데 왜 영상 7도, 8도, 9도, 10도, 심지어는 12도 이런 온도에서 저장을 하느냐는 거죠. 다 그렇진 않지만 주로 하우스 작물들, 그 다음에 약간 열대성의 호원성 작물들, 재배기간 중에 그런 작물들은 0도씨 이하로 내리면 동결되지 않더라도 영상에서도 영하 한 3도, 4도 이렇게만 온도를 내려도 동결은 되지 않지만 저온장애라는 걸 받아요. 저온장애. 그리고 우리가 칠링 인절이라고 그러는데요. 동해는 아닌데 저온장애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주로 호원성 작물들, 하우스에서 재배된 이런 작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과나 당근 같은 경우는 가을철에 수확되고 온대 작물이죠. 그죠? 네, 그래서 저온 피해 증상은 없을 거라고 뒤에 칠링 인절이 관련해서 좀 나옵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결 직전까지 최대한 온도를 내려주는 게 감 저장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결 온도를 찾고, 그 다음에 그 동결 온도 직전까지 온도를 내려서 저장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저장 온도를 여기 써야 되는데 비워놨네요. 다 써놓으면은 교육받으러 안 오세요. 잘 안 써요, 저는. 그리고 써놓으면 또 주무세요. 그래서 이제 강의하면서 얘기를 드리고 여러분들 메모도 하고 이렇게 기억도 잘 되고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뭐 농담 삼아 드린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청도 반시라도 숫기에 따라서 동결 온도가 좀 차이가 나죠. 이건 뭐 청도 반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등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깨끗한 물, 정류수, 순수한 물은 0도씨에서 동결이 되는데 우리가 바닷물 같은 경우는 영하로 내려가도 동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물 속에 그 소금이라는 이제 미네랄이 녹아 있어서 물 분자끼리 결합해서 동결이 되는 그 현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좀 쉽게 얘기하면 세포 안에 용질이 많이 있으면 동결점이 잘 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실에서 주로 보게 되는 건 숙도가 높아지면 당도가 올라가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좀 당도가 높은 과일. 그 다음에 또 같은 감이라도 재배 농가에 따라서 당도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도가 높을수록 동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안에 용질이 높아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뭐 몇 도씩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당도가 좀 낮은 과일들은 뭐 2.0합니다. 예, 영하, 숫기가 좀 푸르고, 이게 좀 사진이 검은 바탕에 찍다 보니까 조금 더 푸르게 나왔어요. 실제로는 요거보다 색이 조금 더 나은 겁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A가. 예. 이 정도 되면은, 마이너스 영하요. 한 2.2도 정도 돼야 동결이 돼요. 이 정도 숫기가 되면, 실제는 요거보다 조금 더 익어 있는데요. 마이너스 한 2.7도, 8도, 심지어는 3도가 돼도 안 오는 과일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청도 반시를 몇 도에 저장하라고 그랬냐면요.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7도, 마이너스 1.7도에서 온도가 많이 내려가도 마이너스 2.2도, 그럼 좀 적게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2.2. 그러니까 영하 1.2도에서 영하 2.2도 사이에 저장을 하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때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뒤쪽에 저장고 관리를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저장고에서 마이너스 1.7도를 세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1도가 모든 저장고 안에 다
온도가 영하 마이너스 1.7도는 아니죠. 온도가 많이 내려가는 곳은 마이너스 3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세팅은 마이너스 1.7로 해놨지만 기계적인 문제나 온도 편차에 의해서 그래서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여러분들 저장고에서 온도가 가장 많이 내려가는 곳이 영하 2.2도까지는 내려가도 감 동결에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건데 근데 죄송합니다. 둥씨는 아직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제가 뭐 지금 영하 1도에서 어느 문제가 생길지 어떨지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지금 더 많이 알고 계시고 경험이 더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도반시는 상황이 그렇더라. 근데 제가 청도반시 갔을 때 영하로 저장하는 농가보다는 영상에서 저장하는 농가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2월만 돼도 부패가 나오고 물러지는 게 나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온도를 좀 더 낮춰가지고 굉장히 저장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청도 기술센터 가면 어깨 힘주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민원이 걸리고 이러면 이제 센터에서 또 요청을 하거든요. 그럼 현장에 나가서 온도계 들고 나가서 이제 몇 군데를 다 이렇게 해줬는데 그 이후로는 뭐 다시 전화오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대개들 이제 하고 하시는데 그만큼 온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한 1, 2년 정도 기다리시면 영동둥시에 제가 동결 온도도 찾아내고 그래서 최적 저장 온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온장이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하우스 작물이나 열대 작물에서 많이 발생하는 저온장액이 칠린인절이. 근데 이게 청도반시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열대성 작물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에서 발견이 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농가는 10월 13일에서 25일 이 사이에 수확한 감들에서 언제쯤 장애가 발생됐냐 그러면 10월 말경에 장애가 발생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저온장애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좌측편의 감을 보시면 이게 우리가 이제 정상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문제 없다. 저장 잘 되었다. 오른쪽 바지를 한번 봐보세요. 겉으로 봐서는 외관만 보면은 뭘 구별이 안 됩니다. 전혀 구별이 안 되는데 절단을 해보면 섬유소들이 잘 보이고 이걸 뭐 참 사진이 있으니까 그죠? 설명하기가 참 그런데 보시는 느낌 이런 느낌이고요. 감이 약간 좀 울렁거린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깎아놓으면 되게 미끌미끌해요. 손으로 잡았을 때. 그래서 작업 속도도 잘 안 올라와요. 가공해도 품질에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 바퀴 작업에서 속도가 되게 느려져요. 미끌미끌해서. 영동둥시도 이런 문제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장고 관리를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처음에 수확을 해서 4도시에 저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10월 13일부터 했으니까 그죠? 이때 4도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4, 5일 간격으로 1도씩 온도를 내렸다는 거예요. 10월 13일에 4도시 하고 한 3일 지났다 그러면 10월 16일쯤에는 1도 내렸으니까 3도, 그 다음에는 2도, 1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온도를 내려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이 친구 이제 농사지로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규모는 되게 컸어요. 주위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을 수확을 해서 갑자기 온도를 내리면 애들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자기가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하 1도나 영하 2도까지 뭐는 그러니까 0도까지도 겁이 나서 잘 못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도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온도를 내렸다. 그게 사고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강의하면서 지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오늘 되는 강의가 여러분들 영동둥시 강의로 착각하시고
그대로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도반시에서 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영동군시에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밖에는 오늘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뒤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올해 또 한 군데에서 좋은 장애가 발생됐는데, 여기는 온도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비교적 낮게 내렸어요. 근데 가보니까 공기 순환이 안 돼요. 나중에 저온저장고 관리하면서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농가분들이나 이제 저도 전문가가 아닐 때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합니다. 우선 기계 설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탁 보면 온도가 금방 내려가고, 이러면 기계 저정도 잘 지었다고 성능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지금 제가 볼 때 농가들 좋은 참고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실제 저장고의 용량보다 더 큰 용량의 기계들이 들어있어요. 용량은 우수하고 큰 기계들이 들어있는데, 오히려 공기 순환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계 성능을 그대로 두거나 기계에 우리 마력수들 있잖아요. 5마력, 10마력 하는 게, 그거를 조금 다운시키더라도 안에 실내기에 팬의 양을 늘리고 송풍량을 늘려서 그 낮은 온도들이 순환이 잘 되게끔 해줘야 돼요. 지금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냐 그러면, 온도가 이 과실들 상자를 마력대 해서 상자 쌓고 이러면 되게 많이 이제 저 안에 있는 것들 언제 식을까 하는 염려도 사실 되죠, 그죠? 근데 용량이 크니까 기계가 조금만 돌아도 공기가 과실까지 다 침투하기 전에 그 돌아가지고 온도가 내려가요. 그럼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기계는 또 정지를 해요. 또 좀 있으면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기계는 돌고. 근데 과실은 뭐예요? 굉장히 천천히 식는다. 잘 못 식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 용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용량은 적정한 용량을 쓰셔야 되고, 실내기들의 면적을 넓히고 팬을 넓혀서 충분히 순환이 되어서 과실까지 공기들이 닿아서 잘 식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설비하시는 분들도 농산물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고, 또 농가들은 빨리 온도 내려가는 게 좋은 냉장고라고 생각하는 두 개가 지금 상호 이해관계가 잘 맞았다 그럴까요? 이래서 제가 경험하고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 현재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굉장히 잘못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학관리 제가 협회 이사하고 편집 이사를 맡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계속 지금 APC랑 이런 쪽은 계속 개선 작업을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뒷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겁니다. MAP 저장이다. 아까 우리 감에서 단감 같은 경우는 5개 봉지에 과실 넣어서 이렇게 저장하죠. 그죠? 이걸 이제 MAP 저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이렇게 되는데, 과실을 넣고 적절한 필름을 써서 이렇게 포장을 해두게 되면 포장 밖의 대기 공기하고는 전혀 다른 공기 조성이 포장 봉지 안에서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원리를 잠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숨 쉬고 있는 이런 자연 대기의 공간이 산소 농도가 21%고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0.03% 정도 됩니다. 굉장히 낮죠. 근데 요즘 차량이라든지 온실 가스 이런 문제들 있고 한데, 조금 이제 이 석탄 석유 연료들을 많이 쓰니까 지금은 0.034%인가 조금 시프트 농도가 높아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포장을 할 때 일반 대기 공기를 가지고 포장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산소 농도가 21%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0.03%입니다. 근데 이걸 포장을 해서 두게 되면은 과실이 호흡을 하거든요. 호흡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네. 산소를 소모를 하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배출되는 게 CO2거든요. 그럼 포장지 안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단감 같은 경우는 한 3주 정도 지나면 21%던 산소 농도가 한 1에서 3% 정도가 되고요. 0.03%인 CO2가 한 4에서 7% 정도까지 높아집니다. 이런
가스 조건에서 과실이 이제 산소 농도가 부족하고 CO2는 좀 높아져 있으니까 호흡이 많이 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뭐 아주 큰 파워를 발휘하는 것은 역시 온도죠. 저온. 거기에 기체 조절을 통해서 특히 호흡과 관련된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 조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호흡을 억제시키는 기술이 발휘되고 있는 게 단감의 MAP 저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단감에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억제되고 있는 기술을 뜰번감에 적용할 수 없을까? 당연히 바보 아닌 이상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가공할 뜰번감을 5개씩 포장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15kg나 20kg 단위로 해가지고 저장력을 정진시키려고 했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해보신 경험이 계신 분 있나요? 필름, 비닐을 사용해서. 예? 해보셨어요? 어떠세요? 차이는 나겠죠.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빨리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돼야 되는데요. 과실이 호흡하는 건 숫기에 따라서 숨을 많이 쉬고 적게 쉴 수도 있지만, 이 봉지 안에 10kg가 들어가느냐, 15kg가 들어가느냐, 20kg가 들어가느냐, 결국 키로수에 따라서 호흡 속도가 정해지겠죠? 중량. 그럼 이게 20kg다. 그럼 20kg가 숨 쉬는데, 이걸 만약에 유리병 안에 넣어놓으면은 10초가 되어버리거든요. 산소가 하나도 공급이 되지 않고 나오는 CO2는 전부 그 공간 안에 다 갇히게 된다 그러면 사실 상온에서는 10초가 되는데 저장고안에서는 10초는 안 되고 아까 제일 처음에 단감에서 나온 거 있죠? 쪼코.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 필름을 적절한 산소가 꽉 막아놔도 이 필름 면을 통해서 기체가 투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께, 원료하고 두께 조절을 잘해서 적절하게 산소가 공급되고 CO2가 빠져나가게끔 이 조건을 잡아줘야 되는데, 단감에서는 이제 그런 연구들이 다 되어 있는데, 뜰번감에서 제가 해보니까, 일단 원료를 조금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늘만큼의 구멍만 생겨도 효과가 없어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필름 두께가 한 40마이크로 정도 되거든요. 0.04mm 정도. 이걸 핸들링 하면서 이 받침에 의해서 필름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제가 연구하고 저하고 학생들하고 조심해서 할 때는 가능한데요. 현장에 딱 이걸 접목시켰을 때는 이건 거의 절반 정도는 구멍이 생기거나 찢어지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필름 안 한 것보다 더 못해요. 필름으로 쌓았기 때문에 안에 습도는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부패라든지 흡변이라든지 문제가 더 많이 발생돼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다행히 뭐 그런 찢어지지는 않는다 손 치더라도 이게 저장이 잘 되려고 그러면 이런 정도 농도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단감하고 뜰번감 이제 좀 차이를 발견했는데요. 단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생과로 깎아서 먹어요. 아삭아삭하고 괜찮습니다. 맛있어요. 근데 뜰번감은 필름 저장을 하고 난 이후에도 뭘 해야 되느냐면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가공을 하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연화가 되고 숙성이 돼야 되죠. 꽃감 만들어지면서 숙성되잖아요. 품질도 올라오죠. 연화도 돼야 되죠. 그런데 뜰번감을 이런 식으로 MA 저장하게 되면 CO2 농도가 좀 높게 되는데요. CO2 농도가 높아지면 과일에 약간 마취 현상 같은 게 일어나요. 연화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하게 되면 구멍이 생겨서 오히려 습도가 높아가지고 그 구멍이 생겨서 숨은 원활하게 쉬면서 습도가 높아서 병 발생이라든지
과실이 끊게 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잘 된다 손 치더라도, 잘 되려 그러면 CO2 농도가 아마 4에서 7%보다 좀 더 높아질 거예요. 큰 포장이 되면. 산소 농도가 이런 정도 농도가 되면, 가공을 할 때 숙성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단감하고 가공을 위한 뜰분감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그걸 갖고 MA 전형 쪽에 뜰분감을 이렇게 해보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시겠다 그러면 굉장히 이 전문가들하고 면밀하게 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보시면 아마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어떤 해에는 뭐 좀 저장이 잘 된 것 같은데, 어떤 해에는 완전 물러진 게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매듭의 문제하고, 하실 때 포장이 구멍이 나거나 찢어지는 문제 때문에, 매듭도 적절히 잘 되고 안 찢어지고 하면 좀 잘 되는 것 같고, 매듭이 거슬려서 공기가 많이 통하거나 좀 찢어지는 문제가 생겼거나 이러면은 뭐예요? 막 홍시가 나오고 부패가 나오고, 왜 작년에는 잘 됐는데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뜰분감 MAP 저장은 전문가들이 완전한 기술을 확립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안 쓰시는 게 더 이익이다. 이게 결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자, 이게 갑주 백목의, 제가 물음표라는데 이게 갑주 백목 가스 장애입니다. 이런 정도보다 좀 더 CO2 농도가 더 이렇게 하게 되면 더 높아지는데요. 갑주 백목에서 이런 식으로 저장해서 여기에 CO2 농도가 뭐 7% 이상 이렇게 나오게 되면 겉은 멀쩡해요. 저 포장지를 열었을 때. 너무 저장이 잘 됐어요. 3월 달에도. 근데 뭐가 안 돼? 홍시가 안 돼요. 연화가 안 돼요. 혹시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많아요? 연세가 좀 되셨으면 경험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주 겉은 멀쩡하고 그거 한데, 이 봉지 안에서 특히 CO2 가스가 고농도로 이루어짐으로 해가지고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 감들 뭐 유통을 판매를 하거나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소리가 있죠. 먹을 감 하나도 없다고, 홍시가 전혀 안 된다고. 가스 장애거든요. 근데 겉은 너무 깨끗하고 정말 조금 멀쩡해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 뜰분감에서는 제가 여러분들 뭐 잘 되는 것도 강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뭐예요? 모르고 범하실 수 있는 실수,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